한글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가 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지난 3일 개천절처럼 계속 불허할지 잠시 뒤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릴 거고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의견도 있고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침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논란은 지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감 이틀째죠. 국회에서는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놓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개천절에도 광화문 광장 일대에 차벽이 설치됐고 한글날에도 이제 차벽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친 조치란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자, 박수현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마 국민의 그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예. 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지적과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유의 일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더구나 지난 광복절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었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광복절 집회에서 300명 이상이 확진자가 발생했고 예.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아마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 전체 특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히 학교를 가지 못한 학생들 또 그로 인한 부모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부로서는 예. 그런 헌법적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예. 그러나 제한적으로 사실 이번만큼은 코로나 네.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좀 국민의 기본권이라도 예. 약간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도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것인데 예. 그건 대승적 차원에서 좀 그런 집회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좀 협조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친 조치 아니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난번 이제 8.15 집회에 대해서도 좀 자제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여기 YTN 왔을 예. 때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10월 3일 그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 8월 15일하고는 달라졌어요. 예. 집회 주최자들이 8월 15일에는 당국의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뭐 이런 거였다면은 예. 10월 3일은 굉장히 절제된 방식으로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방역의 우려를 그 집회 주최자들도 최대한 예. 그거를 이제 인지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경찰 버스 300대 그 경찰 인력 10,000명 이상 예. 철제 펜스만 해도 10,000개가 넘더라고요. 그게 렌탈 비용이 예. 2억 원이 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재인산성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 저는 좀 이게 우리 이 집권 세력이 말이죠. 네. 그래도 그 민주화 세력의 적자임을 자임하고 있는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이명박 정권이 명박산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보다도 예. 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가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좀 과도하게 억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자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우리 박수현 전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차벽도 설치하고 또 검문 검색까지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집회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도 참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예. 지난번 개천절 집회 때 뭐 검문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뉴스를 통해 봤는데 굉장히 불편하시겠다라고 예.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신조 의원님 말씀을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로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만큼은 좀 한번 좀 자제하자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도 현실이다라고 예.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네네. 신조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광복절 집회 때 좀 조심했더라면 이런 어떤 과도한 조치들이 없이 조금 어떤 집회의 자유도 더 보장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리고 어떤 위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집회의 자유를 막는 것은 위헌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뭐 조금 이따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서 뭐 9대 이하 이렇게 제한적으로 집회는 허용하는 제한적 예. 허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권 여당 측에서는
어쨌든 이런 국민께 더 큰 어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장 이런 예. 것들을 잘 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좀 죄송한 측면도 있지만 어떤 국민의 협조를 바란다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차벽에 대한 위헌 논란은 사실은 2009년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2009년에 서울광장에서 이제 차벽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자 먼저 박수현 의원님. 예. 그러나 그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도요. 예. 이것이 정말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느냐, 다른 차선은 없느냐라고 예. 하는 것인데 아마 정부는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위헌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예. 오늘 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 질문을 받았는데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회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이거는 또 차원이 다른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하여튼 위헌 여부를 우리 신조 의원님이나 저나 한번 판단할 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예. 근데 이렇습니다. 이게 예. 우리 그 언론 출판과 집회 시의 자유는 우리 헌법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예.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입니다. 근데 예. 이 필요한 경우에 그걸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 그 헌법 37조 2항인데 네. 그런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뭐 국가 안보라든가 질서 유지라든가 공공복리에 따라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 법률이 지금 감염병 예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데 근데 그 경우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네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개천절 그거 있잖아요. 예. 너무 과했고 본질적 내용까지 좀 침해했다, 침해했다고 과도했다. 보신다. 예를 예. 들어서 그날 저는 뭐 시위에 갈 생각이 아니고 거기 근처에 그 뭐 방송 출연이 있어서 예. 갔는데 예. 평상시 같으면 10분이면은 거기 갈 곳을 아. 뭐 1시간 가까이 걸려서 갔어요. 그러니까 예, 예. 다른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면 되지만 거기서 생업을 이어가는 다수의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제한을 가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예. 너무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10월 3일 개천절은 상당히 과했다. 그게 저는 그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법원의 판단이 또 나오는데요. 판단 나오면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이야기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 참고인 채택부터 지금 줄줄이 무산이 됐고요. 사실상 파행 운영되고 있는데, 자, 두 분 다 이제 국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국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이 상당히 어려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 국정감사는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야당의 시간입니다. 예. 야당에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야당이 좀 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예. 저는 좀 야당이 이 전략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예. 문제는. 그렇기 예. 때문에 장관의 도덕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한 달 이상 계속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만큼 예. 나온 문제인데 예. 그리고 상당 부분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이 야당의 시간을 왜 그렇게 허비하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 오히려 야당이 더 득점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부분을 속속들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확실하게 이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야당이 좀 그런 측면에서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이 좀 전략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증인 출석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국정감사 전략은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런데 저는 이번처럼요 증인이 거의 그냥 영 예.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우리 예, 예. 박수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 예. 야당이 되면요
가급적 많은 수의 증인 출석을 요구를 합니다. 네네. 여당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러고요. 예. 그런데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럼 여야 간사 간에 좀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물밑 조율과 협상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여당 입장에서 그 사람은 넣고 이 사람 좀 빼자 하는 식으로 조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야당이 뭐 10명을 요구하면 그래 그럼 한 뭐 서너 명 선에서 하자든가 뭐 이런 식으로 대개 타협이 이루어져서 그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예. 요번 같은 경우는 아예 0명이에요, 0명.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그 야당이 좀 더 그 똘똘하게 잘하라. 네.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여당도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추미애 장관 아들 뭐 그 의혹은 의혹이지만 예. 지금 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 이 문제는 있잖아요. 예. 지금 뭐 또 얘기 나오겠지만 이제 당국에서는 잦은 월북이라고 하는데 유가족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예,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나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 그거조차도 차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러니까 그거 광화문 집회를 너무 과도하게 차단하는 거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야당 시절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야당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아침 신문 헤드라인을 보니까 지금 신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인 채택 0, 그다음에 여당의 철통 방어, 그래서 맹탕 국감 이렇게 예. 됐는데 저는 여당 입장에 그 신문의 제목을 바꿔본다면 네. 무능한 야당, 맹탕 국감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실제 야당에서는 그 신문 제목 증인 채택 0명 이것으로 사실은 국민에게 어필할 거를 다 어필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여당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우리들 말 안 들어줍니다라고 하는 그 이익을 정치적 이익을 다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그렇게 충분하게 국민에게 여당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다 이제 고에 바쳤으니까 예. 이제 전략을 좀 바꾸어서 예. 실리도 좀 찾기를 바랍니다. 네. 어찌됐건 이제 국민들은 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관련 증인들의 또 증언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야가 어떻게 하든 좀 합의를 해서 몇 명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좀 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 해수부 해경 국감에서 이제 피격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지금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내용을 좀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 빨간 점이 뭐냐 하면은 이 공을 여기다가 소형평등 밑에다가 딱 떨어뜨렸을 때 15시 30분까지 이렇게 분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개는 북방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NLL을. 그 다음에 보세요. 2시 반 거, 3시 반. 점점 북한 쪽에 가까워지죠, 4시 반. 4시 반에 실종됐다 그러면은 등산구까지 가요. 빨간 점이 더 많아지죠, 점점. 그럼 시간이 늦어질수록 인위적인 노력을 안 가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류에 따라서 북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경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정 시간에 2시를 근거로 해가지고 실종이 됐다. 그래서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은 북측 해화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엉터리 수사 결과를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해류에 의한 표류 아니면 잦은 월북이냐의 쟁점인데 오늘 해경이 피격 공무원의 이제 실종 추정 시간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실종 추정 시간을 새벽 2시로 잡으면 그동안 발표했던 그 발견 지점까지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게 해경의 분석이었는데 실종 추정 시간을 조금 뒤로 늦추면 그러니까 새벽 2시가 아니라 5시 아침 6시 7시로 하면 해류로 그냥 떠밀려서 그 위치로 갈 수 있다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에요. 자, 박수현 의원님. 지금 이 문제는 예. 사실 이제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제 시간에 잘 하지 못했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뭐 배가 표류한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망망대해에서 한 개인이 이제 표류했거나 뭐 예. 월북했거나 움직인 것인데 네. 아무리 군이라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뭐 야당 뭐 저런 의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코끼리 다리를 하나 만지고 내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그렸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상을 규명하는 데 그렇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군인 당국이 가지고 있는 SI, 첩보와 정보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공동 첩보 자산을 이용해서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야당의 정보위원님 말씀을 들어봐도 이것은 월북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러나 북한의 코로나 대응 때문에 경색된 대응으로 일어난 사고다 이런 데 인식은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부위원님도. 예.
그래서 뭐 저런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뭐 정부 여당도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정부가 한번 잘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네네. 그래서 저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요구한 대로 빨리 공동조사에 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할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면 저는 야당이 잘했다고 봐요. 네네. 그 유엔에 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가져간 것 그렇게 야당과 국회가 그렇게 유엔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야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먹히는 지렛대가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나 어쨌든 진상 규명을 하는데 이런 때는 여야가 한 목소리 북한을 규탄하면서 머리를 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부분만 가지고 뭐 코끼리 전체를 너무 또 논리적 비약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당국에서 이제 월북이 확실하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도박빚이 뭐 2억 얼마가 되고 또 뭐 몇 개월 전에 이혼을 했고 예. 그다음에 뭐 신발이 고스란히 거기 그 배에 남아 있었고 근데 이것이 다 팩트가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승선할 때 이분이 항해사 아닙니까? 근데 승선할 때 슬리퍼 신고 승선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그 지급되는 안전화라든가 자신이 평상시 신고 다니던 이런 구두라든가 이런 걸 신고 승선을 했을 텐데 그게 지금 없어요. 예. 그 배 안에서 그 피격된 그분이 신고 있던 신발이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슬리퍼를 가지고 고스란히 이게 슬리퍼를 여기다가 가지런히 벗어놓고 없어진 거 보니까 초기 발표 때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도박빚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 형이 예. 오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박빚 때문에 그 부인에게도 그 여러 가지 그 빚 독촉이 오니까 피치 못해서 이혼을 했는데 예. 사실은 관계는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최근에 빚을 갚기로 하고 다시 재결합 약속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국의 그런 주장과 예. 그 가족 당사자들의 얘기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요런 그 당국에서 발표한 몇 가지만 가지고 월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또 이제 저쪽에서 가서 그 우리 해수부 공무원과 북한 그 측하고 얘기하는 게 감청이 된 거. 그래서 예. 거기서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대통령께 쓴 편지에도 나오잖아요. 아니 거기 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게 최우선인데 그래도 월북하러 왔다라는 식으로 그 실제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신의 좀 안전이 더 도모가 되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가서 뭐 그런 단편적인 얘기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월북이라고 단정을 짓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의문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신지호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원인철 오늘 합참 의장이 국방위에서 이제 밝힌 내용이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 영상 자료가 뭐냐? 소각하는 그 시신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소각하는 장면, 그 불빛이 관측되는 영상이 있고 또 사진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감청 자료도 있는데 감청 자료는 월북이란 단어는 있는데 유해와 시신 이런 단어는 없었다라고 해서 영상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군이 뭘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첩보가 예. 가지고 있다면 또 틀림없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저도 왜 군이 지금 신지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경의 그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왜 개인의 인권 문제나 사생활까지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월북의 정황으로 간접 정황이지만 그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을까? 저는 그게 지금 야당으로부터 자꾸 공격을 당하는 그런 빌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잘못된 거죠. 첩보가 있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분명하게 월북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발표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더 신뢰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 이것이 어떤 월북이라고 왜 빨리 그렇게 단정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간접 정황들을 막 끌어댔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뭔가 정부가 서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계속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첩보는 한미 공동 정보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그렇게 맞춰진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첩보 능력을 북에게 노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 이 정도로 했으면 훨씬 정부 입장이 좀 단순하고 편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원인철 합참의장이 얘기한 그 영상 자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꼭 뭐 미국으로부터 정보 그 협조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 해군 초계기,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군 초계기만 잘 띄워도요. 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다 정밀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해군 초계기가 사실 그 또 희생 당하는 날 출동한 사실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그걸 찍었다면은 그리고 최초의 우리 그 군 발표에 의하면 40분 동안 그 이렇게 불빛이 예. 그 소각하는 그 불빛이 40분 동안이 확인됐다 그러잖아요. 그랬죠.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예. 생각해 보죠. 북한의 주장대로 부유물과 이 시체가 분리가 됐다면 부유물만 태웠다는 건데 부유물 태우는데 40분까지 필요하겠느냐?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아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최초의 우리 군이 발표한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신을 그러니까 총격을 가해서 죽인 다음에 시신을 불태웠다. 그 최초의 우리 예. 군의 그 발표가 맞다고 하는데, 근데 북한이 이제 그 통전부 그 통지문에서 아니다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건 한편의 블랙 코미디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예. 분명히 그런 그 정밀 촬영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면 그게 없다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게 40분 동안이나 예. 만약에 그 시신이 소각이 된 거라면은 그 북한의 그 주장이 허무맹랑한 거짓이라는 걸 알면 우리 군이 해경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최근 이 사건을 둘러싼 우리 그 당국의 대응을 보면은 일관성이 좀 결여돼 있다. 예. 최초의 발표와 북한이 발표한 다음에 어떤 그 행동 예. 이런 것에 있어서 일관성이 좀 상실돼 있다는 예.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박수현 전 의원도 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초기에 발표할 때부터 좀 치밀하게 준비하고 확인된 팩트만 위주로 이제 발표를 했으면, 그리고 그런 당국이 갖고 있는 어떤 자료 가운데에서도 국민한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밝힐 수 없는 내용을 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랬으면 이제 국민들이 덜 의혹을 가질 텐데, 그렇지 못한 그 발표가 이렇게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감 다른 이슈도 또 봐야 되니까요. 조성길 전 대사대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국감 이슈로 또 부상을 했는데, 지난해 7월에 이제 입국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뒤늦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이게 왜 지금 뉴스로 나와야 하느냐를 놓고 또 이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 전 의원님,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강경화 외교장관이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게 공개될 줄 몰랐다. 예.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한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이제 모든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이게 15개월 만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걸 공개를 안 하는 것은 그 딸이 이제 북한으로 강제 송환이 됐는지 아니면 자진해서 이제 북으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북에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딸의 신변, 가족의 신변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가 절대 밝히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예. 또 남북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하노이 이후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돼가는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할 어떤 것들을 만들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성길 대사 대리 개인의 어떤 요청과 정부의 그런 입장이 잘 맞아떨어져서 15개월간 이것이 잘 유지가 됐는데 네. 왜 이쯤에서 이렇게 됐는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7월 국감이 시작되는 날 딱 발표를 하고 그래서 국감 이슈를 덮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이제 음모론 비슷한 걸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남북 관계 가져올 파장이 그렇게 큰데 정부가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이것을 일부러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공개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야당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공개되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받은 것 중에 하나도 오늘 또 이제 두 번째로 또 종전선언을 15일 만에 다시 꺼내 드셨잖아요. 예. 근데 이틀 전에 그 피해자 아들이 고위 아들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시고 나도 예. 마음이 아프다 했는데 예. 왜 또 종전선언이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약간의 비판을 받더라도 반대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어떻게든지 대화 그 북한하고의 대화의 그 불씨를 살려 나가고자 하는 아주 그 강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성길 대사 이슈는 예를 들면 북한과의 대화 그 불씨를 살려 나가는데 이게 득이 될 것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마이너스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보거든요. 예. 이게 이런 고위급이 더군다나 이제 그 북한을 버리고 어디로 도주를 했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북한은 이게 이제 공개되면 될수록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또 반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남북 대화하는 데는 오히려 이게 악재인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미스터리예요. 네. 뭐 왜 이 시점에서 누가 왜 이렇게 공개를 했는지 합리적으로 이렇게 예. 추론되는 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정부도 지금 대부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발표는. 예. 그런데요, 지금 뭐 오늘 또 논란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법사위 추미애 장관의 또 거짓말 논란인데요. 증인 채택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국감장 어제죠? 어제 국감장 모습 보고 잠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7번씩이나 국회에 나와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증인이 있어가지고 증인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 여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신조 의원님. 네? 아 저거는 뭐 제가 예. 긴 말씀 안 드리겠는데 국민들이 예. 뭐 이거 고도의 무슨 뭐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굉장히 강한 톤으로 보좌관에게 그런 거 시킨 적이 없다라는 걸 누차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카톡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해명이 더 옹색한 거예요. 전화번호만 전달했지 지시한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도 이제 추미애 장관 굉장히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춘 저기에서 보좌관에게도 뭐 인간적으로 부탁을 한 거다. 지시한 게 아니면 부탁을 한 거다.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뿐이 얘기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국회 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은 보좌관에게 뭐 이거 해, 뭐 꼭 그런 그 명시적인 뭐 지시에 뭐 그 언어가 있어야지 그 지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척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네. 여당은 지금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서 증인을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이에요. 예, 뭐 그런 측면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국감장이 정쟁화되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민생 국감으로 이끌어야 되는 여당의 책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외형적인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 그런 측면이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앞으로 밝혀지겠습니다만 그 아들 전화번호를 추미애 장관이 준 시점 이것이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과 차이가 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전에 14일 날 이미 보좌관이 그 육군 대위와 통화를 한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바로 잡겠지만 어쨌든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요소를 뭐하러 그 국감장 테이블에 올려놓겠습니까? 물론 네.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안 되지만 네. 사실 속내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국정감사 이틀째입니다. 아직 이달 말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또 의무죠.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감사 잘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